방향, 힘의 평형과 변형인데, 자 일단 힘의 평형 그리고 변형 5단원의 1. 자, 첫 번째 힘이 뭐게 이렇게 묻는 거야. 힘이 뭐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무슨 얘기냐? 아,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운동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 시험들이 난다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을 줬더니 부러진대. 분필 부러질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상태가 뭐냐면, 아, 운동 상태 빠르거나 방향을 얘기합니다. 힘 줬더니 야구공이 날아오다가 배트로 쳤더니 반대쪽으로 날아가. 또는 축구공이 오다가 발로 탁 멈추겠다. 힘줘서. 그러니까 빠르게 바꿀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힘이란 건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이다. 이게 바로 힘의 정의야. 힘의 정의. 두 번째, 그럼 그 힘은요. 그치. 과학에서는 기호를 쓸 거야. 딴 나라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뭐냐면 force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따라서 대문자로 F를 쓰는 거야. 뭐, 원래 뭐 딜렉트에 하는데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대문자 F로 쓸 거다. 요거 정도만. 됐지? 그래서 어원은 force 이렇게 될 거니까. 두 번째, 기호하고 단위가 사실 좀 헷갈려. 단위는 우리가 공식에서 쓸 때 기호를 쓸 거고 어떤 값을 이야기할 때 단위를 쓸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뉴턴 줬다, 5 뉴턴 줬다 이렇게 N이라고 쓰고 할아버지 뉴턴 과학자이제 과학자에서 이름에 따라서 뉴턴 이렇게 읽어주는 거다. N이라 쓰고 뉴턴이라 쓴다. 근데 아까 봤을 때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힘 자체가 크기와 방향을 지니고 그래서 얘를 갖다 크기와 방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 힘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크기 방향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화살표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로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힘을 표현할 때 화살표로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물체에 혹시 여기 동서남북 맞지? 그러면 여기 동쪽, 남쪽 이렇게 된대. 어떤 물체에 내가 줄 걸어서 옮길 거다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동쪽으로 힘을 줬다. 됐나? yes. 그럼 지금 그게 요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힘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3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용점, 크기, 방향. 작용점, 크기, 방향. 이게 힘의 작용점이 될 거고. 작용점, 화살표 시작점. 작용점이 될 거고.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만큼.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만큼. 힘의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어려운데 이제. 그치. 그래서 그래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기호로 F 쓸 거고 단위로 뉴턴 쓸 거고. 그 표현은 우리가 화살표를 쓸 거니까 화살표를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작용점 크기 방향 한다는 거. 걔 표현을 갖다가 시작점과 길이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 길이와 그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 그럼 이건 모는 종에다 표시해줘. 사실은 모는 종에다 표시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모는 종이가 있어.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물체에 힘을 줄 거다. 어떤 물체가 있었었고 어떤 물체에 힘을 줄 건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서 힘을 준다. 시험도 잘 내는데 단
작용하는 힘은? 그렇지. 여기 만약에 요 사자를 딱 적어주는 거야.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10뉴턴. 그렇지. 동쪽으로 10뉴턴이 작용한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물체가 F1, F2. 헐? 물체가 힘이 하나가 아니지. 하나가 아니면 어떡해요? 하나가 아닌데 얘들 지금 방향이 어때? 맞아. 그러면 언니가 이쪽을 잡아당기고 내가 이쪽을 잡아당기고 엄마는 어디로 불려간다? 쇠 쪽으로. 맞지? 그러면 이게 힘이 하나가 아니지. 이럴 때 우리가 합력으로 맞아요. 합해보자. 근데 조심해야 돼. 합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뉴턴의 괴가 얘가 뭐 5뉴턴이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자가 없지. 사자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몇 뉴턴? 3뉴턴 이렇게 답하는 거야. 왜? 반대 방향이지. 반대 방향이면 누구의 방향으로? 큰 힘의 방향으로 두 힘의 차이에 해당하는 힘을 주면 되겠다. 됐나? 예스. 그러면 쌤 이런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2개 주면 이거 5뉴턴 주고 2뉴턴 주고 이게 쉽지. 합력했을 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5, 2, 7. 7. 오른쪽으로 7뉴턴. 뭐 했어? 진짜 합한 거야. 얘는 많은 합력이지만 그래도 두 개 양쪽 반대 방향이니까 차이를 해야 돼. 맞지? 그럼 이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어차피 힘의 방향으로. 맞지? 어차피 힘의 방향이 같을 거니까 얘는 둘이가 반대일 거니까 달랐을 뿐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두 힘을 한 만큼 힘을 받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에 쓸 때는 사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하고 달리 두 힘, 세 힘 이렇게 나오면 합력이라고 구해야 된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면 큰 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큰 힘의 방향으로 작용하면 되겠다. 같은 방향이면 그냥 그 힘의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됐지? 이걸 뭐 한다고? 합력. 됐지? 자, 다섯 번째. 근데 사실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을 때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둘 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어떻게 되냐면 힘의 효과. 힘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조심해야 돼. 모양만 변화. 모양만 변화하는 게 있어. 그래서 힘을 줘서 분필을 뚝 부러뜨린다. 부러뜨린다. 깨진다, 부서진다. 아니, 풍선을 누른다. 모양만 변한다. 됐지? 풍선을 치는 거 말고 풍선을 누른다. 풍선을 누른다. 아니면 뭐 분필을 부서뜨린다. 이런 거. 됐지? 두 번째, 운동 상태가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곰이 있는데 이 곰이 진짜 딱딱한 곰인 거야. 진짜 딱딱한 곰인데 얘를 갖다가 살짝 밀었어. 밀면 여기가 떼고 굴러가겠지. 그치. 밀면 단단한 곰인데 밀면 얘가 옆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요즘 운동 상태만 바뀌겠지. 아니면 축구공이 축구장에 굴러오다가 운동장에 굴러오다가 멈춘다. 자, 축구공이 잘 굴러오다가 운동장에 굴러오다가 멈춘다.
힘 안 줬거든? 근데 오다가 떼굴떼굴 너무 느려져서 멈췄단 말이야. 힘 작용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준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멈췄다는 얘기는 분명히 운동 상태가 변한 것 같거든. 그럼 그건 이게 이유가 뭐냐면 바닥과의 마찰인 거야.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서 뒤에 배울 건데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는 거야. 그 얘 때문에 저절로 멈춰. 내가 준 건 아니지만 접촉면에서 마찰력이 있다. 이해됐나? 이것도 힘의 작용이 돼. 됐어. 세 번째. 무슨 세 번째 뭐예요? 모양만 변했다. 운동 상태만 변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양과 운동 상태가 이걸 뭐라 해요? 동시에 변한다. 그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발로 찬다. 이렇게 되면 축구공이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발로 차면 발로 뻥 차게 되면 여기가 좀 찌그러졌다가 이렇게 휙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축구공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 테니스 공을 라켓으로 쳤다거나 이런 경우에 진짜 더 단단한 걸로 쳤을 때 찌그러지면서 방향도 바뀌는 거. 이건 아까 단단한 공이지. 그게 밀었어. 찌그러질 때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거는 단단한 상태에 그럼 이거 자동차가 충돌해서 찌그러지면서 멈췄다. 얘도 동시에. 되겠지? 자동차가 찌그러지면서 멈춘다. 이것도 힘을 줄 거겠지. 그러면 여기 하나. 얼음이 녹는다. 힘의 효과 1가 아닌가? 이건 아니야. 얼음 녹아내는 것 때문에 열 에너지, 열 때문에 온도 때문에. 맞지? 오케이? 그러면 또 어떤 거 있을까?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 이 얘기는 혹시 쌤 이렇게 이렇게 비가 내린다. 여기 이들 빗방울 떨어지지. 그럼 빗방울 떨어지는 얘기는 무슨 력? 중력. 그렇지. 얘는 내려오는 게 갑자기 보면서 빨라만지는 거지. 갑자기 모양도 변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려온다. 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향수가 향기 퍼진다. 힘 때문일까 아닐까? 아니야. 그거는 그냥 확산, 분자, 운동 때문에 생겨난 확산 때문이다. 그래서 힘 때문에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겠다. 가능하겠나? 예스. 자, 그러면 일단 힘은 F라고 쓸 거고 기호와 단위를 조심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읽기는 뉴턴이라고 읽어줘야 한다. 쓰긴 N 쓰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3뉴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힘의 3요소는 몇 가지? 3가지. 작용점, 크기, 방향. 화살표를 표시할 거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날 때는 한 칸이 5뉴턴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2칸을 줬다. 그럼 10뉴턴이네. 그럼 방향은 동서남북으로 체크해야 돼. 여기 지금 동서남북이 없지.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할 거야. 그러면 하나의 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니까 합력을 구해보자. 그럼 적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오른쪽으로 3뉴턴인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니까 합력 F는 F1이 크니까 F2하고 반대니까 뺄게. 그래서 이렇게 뺐다 차이만큼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7뉴턴 어떻게 했느냐? 얘가 F는 F1 더하기 F2. 왜요? F1이고 F2라고 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더할게.
힘효과는 모양만 바뀔 수도 있고 모양만 바뀌려고 하면 찌그러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럴 때 운동 상태만 그러면 빠르게 하고 방향만 바뀔 수도 있다. 둘 다 요걸 갖다 우리가 동시에라고 해야 된다. 적당히만 한 건데 축구공을 던지면 안 되고 테니스공도 던지면 안 되고 라켓으로 쳐야 되는 거다. 얘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되고 되겠나? 됐어? 한 번만 필기한다. 그럼 요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처리 녹 쓰는 거는 1, 2, 3 요거 중에서 뭘까? 처리 녹 씁니다. 네 번째 거. 그치? 처리 녹 쓴다는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예 딴 걸로 바뀌는 거거든. 이게 중3 되면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힘 효과는 아닌 것 같다. 되겠지? 산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자, 그럼 6번째죠. 힘의 병렬이거든. 힘의 병렬. 병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지금 병렬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야. 병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두 힘이 필요해. 최소 두 힘 이상이 필요하고 그때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로 작용해야 돼. 반대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물체에다가 선생님이 힘을 주고 있는데 수진이가 어쩌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야, 사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잘 못 나왔단 못 보여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내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쪽으로 좀 이게 쌤 쪽으로도 안 가고 니 쪽으로도 안 가는 거지. 그 지금 이 물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는 거야. 힘을 주긴 줬지. 그런데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 이렇게 되니까 합력이 얼마야? 반대쪽은 빼라 그랬지. 합력이 6N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합력이 0 된다. 자, 추가 작용 선이 일치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없어? 없지. 아까 작용 전만 들었지.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연결했을 때 이게 작용점이었거든. 작용점. 작용점하고 연결은 이게 작용선이야. 그럼 완전히 반대쪽으로 요 얘기인 거야. 작용선도 일치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면 합력이 0. 그 물체는 정지, 물체는 정지, 힘의 방향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야. 합력이 0이다, 물체는 정지한다, 힘은 병영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선이 일치가 되면 세 개의 조건이 있고 같은 말인데 힘이냐 물체냐 힘이냐 요게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 되겠나? 그러면 자 쌤이 요건 여담으로 똑같은 힘을 10N으로 주고 반대쪽으로 10N 줬다. 이 물체는 정지한다. OX 정지 안 할걸? 한번 해볼까? 여기서 잡을 때 여기서 잡으면 돌아갈걸? 얘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까지 돌아가냐면 이렇게 해서 요점, 작용점과 작용점 이렇게 나란하게 될 때 이때까지 돌아가서 정지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회전을 해서 이렇게 될 거다. 뭐가 다를까? 위에 거. 작용선이 일치하지. 맞아.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똑같은 힘이 줬을 때 회전을 하고 나는데 작용선이 일치하게 되고 크기가 같고 반대쪽이 되면 얘는 물체가 정지하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병영에 이긴다. 이해되겠나? 예스. 여기까지 표기.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근데 A에 뭐 있어? A에 중력. B에는 탄성력. 뒷페이지 넘어가면 C가 뭐가 있게? C가 마찰력. 또 무력. 또 있었나? 없지.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힘을 6가지로 이야기해. 전기력, 자기력까지. 근데 지금 이거를 뺀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중력은 지구가 있었을 때 지구가 어떤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심. 이게 중력. 탄성력은 고무줄이나 용수철이나 탄성력이 있는데 얘들이 늘어났다가 되돌아가거든요. 일단 다시 자세히 이야기할게.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 운동을 방해. 쌤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방해가? 자, 쌤 지금 이거 딱 잡고 있지? 딱 잡고 있다면 여기서 쭈루룩 미끄러지나 안 미끄러지나? 안 미끄러지고 있다. 이게 마찰력 되는 거야. 우리 딱 잡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마찰력.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마찰력. 대체 우리 드럼체 같은 거 딱 잡고 있을 수 있지. 그 마찰력 때문에. 그럼 부력. 이게 뜨게 하는 건데 뜨게. 물에 넣으면 튜브 같은 거 떴단 말이야. 그 뜨게 하는 힘 부력. 그럼 말 그대로 전기, 마찰 전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석은 NS거든. 얘들끼리 서로 같은 것끼리 밀어내거나 다른 것끼리 잡아당기고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힘이 5가지가 있을 건데 6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세 개씩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일단 중력. 고등학교 가서도 매우 중요한 거. 고등학교 가서도 매우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건 지구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물체를 당기는 힘. 이게 중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가 딱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전축을 중심으로 돕는다. 그랬을 때 빨간색 적도가 있었어.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분필 딱 넣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야. 지구 중심 쪽으로 떨어질 건 되는데 여기에 있네. 지구 반대쪽에 아르헨티나 있는데 우리나라 반대쪽 여기 있는 애가 뭘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 물체도 지구 중심 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모든 물체, 지구 주변에 있는 거 다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중력. 됐지? 그러면 중력은 방향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니까 매우 중요한 게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또 다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연직 아래. 연직 아래가 뭐냐면 내가 여기 서서 줄 매달아서 줄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게 가르치는 쪽. 그게 지구 중심이야. 그게 연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줄 매달았을 때 연직 아래쪽. 위쪽 말고 아래쪽. 됐지? 그러면 선생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 그래 당기는 힘밖에 없어. 당기는 힘밖에 없어. 그래서 얼마나 당겨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질량이라는 게 있거든. 질량. 아주 좀 헷갈릴 건데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량하고 중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질량이라는 건 고유한 양이다. 무슨 얘기냐? 지구에서 달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접시가 2개가 있고 이 접시가 수평을 이루게끔 사과를 하나 얹어놨고 추를 하나 둘 이렇게 얹어놨다. 그러면 사과하고 추하고 수평이 될 때 여기 추의 문금을 더해보니까 700g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지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래 가지고 가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 양쪽으로 셋째. 그럼 얘하고 균형이 이룰 텐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걸. 지구에보다 달에 가면 가벼워진다. 그치. 가벼워진다는 중력의 크기인 거고. 질량은 양쪽에 윗접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질량은 고유한 양을 재는 걸로 윗접시 저울이거나 아니면 양팔 저울. 그래서 여기 나타난 문금의 추에 해당하는 요걸 읽어주는 게 질량이다. 그럼 장소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고유명사 하듯이. 아하. 그러면 얘를 이런 걸로 측정을 할 거고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다. 됐지? 그럼 고유한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위를 뭐 쓰냐? 킬로그램이거나 그램을 쓴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1kg이 몇 그램? 1000g. 좀 작게 되는데 1kg은 1000g. 이렇게 된다는 거. 됐지? 그러면 질량하고 관계. 우리가 물체의 무게. 마지막에 얘를 중력의 크기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중력의 크기. 얘들은 사실은 질량이 커지면 무게가 커진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있어. 지구에서 1kg을 드는 힘, 요 1kg을 드는 힘, 요거는 읽기를 힘이라고 읽을 거야. 요 앞에는 킬로그램. 1kg을 드는 힘은 몇 뉴턴이냐면 9.8뉴턴을 이야기할 거다. 됐지? 이건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되는데, 그럼 지구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누구?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똑같다. 그럼 요거 잠깐 연습할게. 선생님 이렇게 1kg에 해당하는 건 중력으로 무게로 얼마냐? 9.8N다. 단 지구다. 지구에서 무게는 9.8N. 그럼 2kg은 얼마의 무게일까? 이렇게 할게. 이걸 수준한 10마이너스 0.1하고 하나 돼. 그럼 2kg 요거 두 배지. 그럼 여기다가 10 빼기 0.1을 두 배 하면 되지. 그럼 얼마? 20에서 그치 10.6. 그렇지. 그럼 3kg이면 이렇게 빼기 뭐? 30 빼기 0.6 하니까 29.4m. 그럼 4kg짜리 드는데 힘이 얼마 들었냐? 40 빼기 0.8. 그렇지. 그 얼마? 39.6m. 빈거다. 5kg을 드는데 힘은 5배니까 50. 오케이. 49N. 됐지? 그럼 6kg을 드는 힘은 그거까지 할게. 60 빼기 58.8N. 그치. 여기까지 연습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선생님은 9.8을 10 빼기 0.2로 계산한다. 요거만 좀 조심해서 하면 숫자가 보여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인데 왜 갑자기 질량을 이야기했나요? 라고 하면 중력의 방향을 일단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런데 질량이라는 걸 알아야 중력을 이야기하겠다. 무게를. 그러면 질량을 알고 질량에다가 9.8은 게 중력 크기다. 그럼 중력의 크기는 지구에서는 9.8 곱하기 질량만큼 있는 게 물체의 무게고 중력의 크기의 단위는 뉴턴이라 할 거다. 되겠지? yes.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잠깐만 책에 보면 첫 번째 중력 지구 달과 같은 전체가 밑줄 전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 밑줄하고 무슨 방향일까? 지구 중심 연지간의 밑줄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 가능하겠나? 질량 동그라미 클수록 크다. 이렇게 이제 비례관계 그 옆에 하나 적어줄까? 뭐라고? 9.8 곱하기 질량. 그게 중력일 거니까. 그리고 시험도 되게 잘 나오는 건데 무게하고 질량을 비교할 거야. 질량부터 먼저 볼게. 고유한 양 동그라미. 고유한 양이다. 단위는 뭐 쓸까? 그램이거나 킬로그램 쓴다 됐지? 거기 한 번만 적어줘. 요거 1kg은 몇 그램? 1kg은 1000g. 자, 질문인데 좀 이상하게 적었다. 킬로가 소문자야 돼.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예, 책에 보면 그러나 안 보나. 소문자 돼 있지? 그치, 킬로그램, 1000g. 양팔자원 밀접수로 돼 있나?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다. 특정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 그치, 장소가 바뀌어도 밑줄. 변하지 않음으로 밑줄. 이게 고유 적어놔라. 고유. 장소에 상관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맞아? 고유. 그래서 고유한 양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무게는 누구 크기? 중력의 크기 동그라미. 단위는 뭐 쓸까? 뉴턴. 이거 혹시 오래된 거 본 적 있나? 서울에 0, 1, 2, 3 이렇게 쭉 돌아가는 발 있는 거. 이게 안전뱅이죠. 안전뱅이죠. 됐지? 또 용수철죠. 이렇게 있다. 용수철 동그라미. 용수철은 힘준 만큼 늘어나야 돼. 힘준 만큼 찌그러지면 돼.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말도 그냥 패스할게. 자, 그 밑에 큰 3번 지구와 달. 얘를 갖다가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지구에 있던 물체를 달에 갖고 가야 돼. 그럼 중력 크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얼마나? 6분의 1만큼으로 작아진대. 그러면 지구에서 60kg의 질량을 가지는 게 있다. 달에 갖고 가면 질량은 얼마게? 60kg. 질량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됐나? 그 무게는 지구에서 얼마였을까라고 하면 10으로 거들어주나? 60 곱하기 9.8 뉴턴인데. 그럼 달에 갖고 가면 60 곱하기 9.8에 대해서 얼마? 6분의 1만큼 뉴턴 무게를 지닐 거야. 그려놓고 계산하면 되지. 이해되겠지?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 달에 갖고 하면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질 거다. 됐지? 됐어. 자, 오른쪽 제일. 중력에 의한 현상. 중력에 의한 현상. 중력에 의한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 할 때, 비가 내릴 때, 사과가 떨어지면, 폭포수가 쏟아질 때, 낙하산 매달아서 뛰어내릴 때 이럴 때 다. 이거 봤을 때 폭포수로 그 마지막에 모든 자라는 거 아래쪽으로 자라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 있대. 세 번째, 사람이 발에 발 딛고 서 있다. 서 있는 거. 아니면 탈출했겠지. 사람이 서 있다 사실 마찰력도 필요하고 중력도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땅에 받치는데도 불구하고 서 있대요. 그래서 중력, 비와 눈빛 동그라미. 운석이 아래로 떨어진다. 운석. 우주에서 오는 고속차도 아래로 떨어진다. 이제 운석부터 떨어지다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유석, 별똥별. 그치. 별똥별처럼 지구 중력 때문에 끌려오면서 반짝반짝 타서 밝은 게 있더라. 어떻게 했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 딛고 서 있는 거. 네 번째 거. 달
줄 매달아서 돌리는 것도 똑같다. 됐지? 그래서 이거 다리 공전하는 것도 지구 중심으로 공전.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태양 중심으로 잡았다는 힘 때문에. 그래서 고드름이 생긴다 했었고, 발을 딛고 서 있다.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붙들려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양쪽 불꽃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중력대로입니다. 뭔가 쉽지? 그치? 여기 타면 상당히 뜨겁다 이거. 뜨거운 공기는 무거울까 가벼울까?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찬 공기를 이렇게 또다시 밀려봐. 그래서 뜨거운 것도 올라가고 뜨거운 것도 올라가고. 이거 뜨거운 공기는 가볍다 무겁다? 그렇지. 그 가볍다 무겁다 자체가 중력인 거야.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간다. 이거 자체가 중력 때문이야. 이해됐나? 양쪽 불꽃이 모양이. 그러면 이 얘기는 한마디 우주에 가면 이렇게 안 이렇게 아니래. 불꽃이 동그랗다 확 뻗어버려. 공기가 공급이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무슨 현상? 대류 현상. 수준 옛날에 그열 이런 때 전도 대류 복사. 그 뜨거운 거 올라가고 이거 뜨거운 거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역시 대류 현상. 중력 때문이다. 이해되나? 예스. 일단 중력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필기. 무슨 력? 탄성력. 탄성력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니. 저희가 뭐냐면 저희가 변형된 물체가 왜 변형됐어요? 라고 하면 힘 줬어. 힘을 줘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 가려는 힘인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풍선이 있었다 그지? 풍선이 있었는데 눌렀어. 3N. 누르니까 풍선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야. 되겠나? 내가 3N이라는 외부에서 힘을 주니까 찌그러졌거든. 그러면 얘는 탄성력 작용할까 안 할까? 작용할 거라는 거지. 얼마나? 그렇지. 외부에서 가리는 힘은 똑같은 거야. 어디로? 위로 아래로. 이거 아까 줘서 찌그러졌지. 원래대로 돼. 원래대로. 그치. 그래서 위쪽으로 3N.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게 흰색이었는데 힘 줘가지고 노란색 됐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려고 하니까. 눌러준 만큼 여기서 탄성력은 위쪽으로 똑같이 3N만큼 작용할 거다. 되겠나? 예스. 그럼 잠깐만 예시 하나만 더. 용수철 있어. 용수철이 있는데 여기 벽에다가 용수철 매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잡아 당겨거든. 10N의 힘을 줘서 당기고 있어. 여기 작용한 탄성력은 얼마냐? 10N. 어느 쪽으로?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내가 10N 줬지. 그 얘기는 분명히 원래 거에 있었을 거고 원래가 있었을 거고 현재 늘어난 상태가 되었을 거야. 늘어난 상태. 그러면 이 그림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지금 10N 힘을 가해서 그만큼 늘어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원래 거대로 될래 이게 탄성력이지. 그래서 그만큼 돌아가는 몇 뉴턴의 힘이 10N의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게 그게 탄성력일 거다. 이해겠지? 그러면 반대로 잡아 당겼으니까
탄성력의 힘의 방향을 원래대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거니까, 즉 작용한 힘과 어떤 방향? 그렇지, 반대 방향. 그럼 힘의 방향을 얘기했으니까 힘의 크기도 궁금한 거야. 힘 크기. 선생님, 힘 크기는 얼마나 돼요? 그치, 걔가 변형된 물체가 되돌아갈 거니까 방향은 변형됐던 반대로. 크기는 아까 내가 줬던 그 힘만큼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힘 크기는 아무래도 이럴걸. 변형된 길이하고 비례할걸?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왜냐? 첫 번째, 그냥 원래가 음수점이 10cm였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추를 하나 매달았거든. 추를 하나 매다니까 이렇게 되어서 얘가 12cm가 된 거야. 12cm가 되었다. 왜요? 여기 추 매달았거든. 이해되겠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추 때문에. 그렇지. 추 한 개의 추 때문에 얼마? 2cm가 늘어났다. 됐지?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추 한 개가 몇 뉴턴이냐면 4뉴턴짜리 추였거든. 그러면 만약에 추를 3개 매달 탄성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 어떻게 했어? 그치? 하나에 4뉴턴이지. 그럼 3개 매달면 3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3개 매달면 탄성력의 크기는 몇 뉴턴? 12뉴턴입니다. 그러면 용수철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며,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차이점 알겠나? 위에 그 용수철 길이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더해보세요. 가르쳐. 이거 늘어난 거만 있는 거. 그럼 중요한 게 여기에서 힘만큼 변형돼 있다는 말이야. 늘어난 길이하고만 비례할 거야. 이랬지? 그럼 아까 주 한 개 매달았지? 몇 센치 늘어났다? 오케이? 그럼 결국은 4뉴턴의 힘을 가하니까 이게 추 한 개만큼이었고, 이게 얼마 늘어났다? 2cm가 늘어난 거다. 그러면 얘가 원래 길이가 10cm가 있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요거 까먹었는데 원래가 10cm가 있었었고 12cm가 되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늘어났다? 2cm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 몇 cm 늘어났다? 3개니까 하나당 2cm. 그치? 몇 cm? 6cm만큼 늘어날 거고, 용수철 길이는 16cm가 될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시험 나오면 되게 중요해. 용수철 길이 물으면 이건 원래 거 다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 걸 하면 늘어난 거만. 됐죠? 그래서 힘 크기는 변형된 길이하고 비례관계. 이거 비례한다. 기억나죠? 예스. 그래서 힘 방향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방향이다. 그 작용한 힘과 반대가 될 거다. 그러면 자, 탄성력이 작용하는 내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탄성력이 작용하는 게 있지? 자전거 안장, 의자 이렇게 움직이거든. 거기도 스프링이 있는 거야. 자동차에도 그렇고 자동차에도 이렇게 쿠션처럼 되는 게 있어.
차이가 용수 차이가 그래서 자전거 안장 컴퓨터 키보드에 타자하고 나면 다시 올라오잖아. 그치. 그때 키보드 자판 자판들 톡톡톡 치고 나면은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거. 됐지? 그 다음 혹시 이런 거 어때? 집게 이거 왜 이렇게 클립같이 걔들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꽉 끼워지는 거지. 집게도 그렇고 클립도 단순. 그 머리 묶을 때 고무줄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꽉 조이게 되는 거지. 맞지? 또 어떤 거 있을까? 단선력. 볼펜. 볼펜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지. 근데 이거 이용한 놀이기구는 없을까? 뛰는 거. 템플린. 이거 이용한 경기도 있을걸? 장대를 뛰기. 장대, 뛰기, 이거 같고. 장대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때문에 올려준단 말이야. 아니면 그 우리 수영에서 다이빙 할 때 흔들리는 거 다이빙 이런 탄성력을 이용한 거지. 이랬나? 이런 거 있었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지금 그래프로 그리진 않았는데 늘어난 길이하고 힘 크기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늘어난 길인지 하나하나가 몇 뉴턴인지 원래 길인지 뭐 이런 것들 잘 해보기. 됐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세 번째 그러면 19쪽의 마찰력은 자 뭐냐면 첫 번째 정의가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방해하는데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 그게 뜻이 뭐예요? 그게 방해하는 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힘을 줬단 말이야. 힘을 주니까 오른쪽 끌려오지. 내가 이렇게 끌 때 누가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끌 때 아이고 잘 안 끌려오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애. 이렇게 마찰력이야. 그럼 잠깐만 내가 힘을 줬거든. 내가 힘을 몇 뉴턴 줬냐면 10뉴턴 줬는데 이 물체가 정지 상태야. 그러면 운동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작용하냐면 마찰력이 작용하긴 했단 말이야. 쌤 옛날에 좀 힘들었었는데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정지 상태다. 마찰력이 몇 뉴턴인데? 잘하네. 그렇지. 10뉴턴. 쌤은 10뉴턴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10뉴턴 줬는데 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힘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태? 힘의 변형 상태. 힘의 변형. 물체는 정지. 힘의 압력은 영유. 이게 같은 얘기니까. 물체가 정지했다. 내가 10뉴턴 줬는데 왜 정지했을까?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10뉴턴만큼 있었었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다른 물체야. 다른 물체인데 내가 여기서 20뉴턴을 줬더니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온다. 마찰력 작용할까 안 할까? 작용해.
전에 뛰었던 거. 얘나 운동 상태 변화 없다는 게 똑같다는 거야. 내가 줬는 만큼 마찰력이 훅 해서 흘리기 시작하면 살살살 조금만 힘줘도 올려올 수가 있다. 이해되겠지? yes. 그러면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그때 마찰력의 크기는 그러면 가해는 힘하고 정지 상태이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둘 다 힘준 거랑 마찰력이랑 힘준 거랑 마찰력이랑 똑같다. 됐지? 됐어.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을 뭐라고 정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크기와 방향은 여기에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건 여기서 가해는 외력이나 반대쪽으로 가는 마찰력이나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치?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됐지? 자,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이 이야기하는 거야.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그럼 잠깐만 마찰력이 왜 커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접촉면의 거칠기, 물체의 무게, 물체와 접촉 난도 이런 게 관련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할 때 하나씩 바꿨던 것처럼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할게. 일단 유리판 위에다가 사포를 깔고 유리판과 드드드드드 사포를 깔고 그때 물체를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요거는 세워서 얘는 이렇게 눕혀서 두 개. 요거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는 순간에 용수철의 늘어나는 거. 이거 용수철 저울 하는 거거든. 용수철 저울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힘 센서 딱 당길 때 숫자가 딱 나타나겠어. 뭐 체온계로 힘 센서에 나타나는 거. 요거로 이야기할 건데 요때 옆으로 눕혀서 딱 보니까 5뉴턴 요때 탁 움직일 때 보니까 5뉴턴 두 개 매달아놓고 딱 당길 때 보니까 이거 10뉴턴일 때 움직인 거야. 그런데 요때는 보니까 얼마? 7뉴턴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럼 잠깐만 선생님이 이 각각의 경우를 A, B, C, D라고 할게. 접촉면의 거칠기가 마찰력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어느를 비교해야 접촉면이 되냐면 접촉면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돼.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면 A와 D를 비교하는 A와 D를 비교하니까 접촉면이 거칠거칠해지니까 힘이 많이 커진다. 영향을 준다. 됐나? 물질 무게하고 마찰력하고 상관이 있을까? 하면 요건 하나인데 얘는 두 개인 거야.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딱 움직이는 순간에 힘 크기
크기가 마찰력이라고 생각하면 물체의 무게를 다르겠다. 물체 무게가 마찰력에 영향을 준다. A하고 C하고 비교하니까 두 개 무거우니까 힘이 더 커진다. 무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 되겠나? 그러면 접촉 면적은 영향을 줬을까라고 봤을 때 납작하게 생긴 사람인데 얘는 세웠지. 그러면 여기도 접촉 면적은 넓었고 이 접촉 면적은 좁았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눈금이 똑같았지. 그러면 접촉 면적 A하고 B하고 비교해보니까 물론 똑같은 재질인 거야. 그러면 끄는데 상관이 있다 없다. 접촉 면적은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매끈매끈한 유리판에서 잘 끌리는데 그러면 사포같이 거칠거칠하면 잘 안 끌려오더라. 이해되나? 그러면 네 번째 마찰력은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는 거지. 마찰력이 커야 편해. 마찰력이 작아야 편한 경우도 커야 편한 경우도 있는 거다. 마찰력이 커서 편리한 경우가 어디냐면 계단, 미끄럼, 방지, 펜. 뭔지 알겠나? 계단 끝에 그 쭉쭉 안 미끄러지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어떤 거 있냐면 양말. 애들 양말 나가야 돼. 양말 밑에 왜 고무로 된 거 있어요? 강아지 발자국처럼 생긴 거 안 미끄러지는 거. 그런 거라든지. 세 번째 혹시 체인 눈 올 때 자동차에 눈 올 때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쇠사슬 잡는 거 체인 감기도 한단 말이야. 요즘 뭐 쇠사슬 말고 다른 걸 하는데 그런 것들 얘는 마찰력이 커야지 편리한 거. 됐지? 근데 마찰력이 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창문을 서랍을 열고 닫을 때. 그래서 창문이나 서랍에 보면 아주 작은 바퀴가 있어. 아주 작은 바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데는 여기 기름 같은 것도 발려져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우리가 자전거에 체인 거기 기름이 많나? 그 기름 이렇게 있어서 미끄럽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같은데 윤활유라고 윤활유 매끈매끈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고. 세 번째 또 매끈매끈하게 잘 가야 되는데 미끄럼틀 탈 때 물놀이잖아. 근데 워터파크 안 내려가. 그럼 재밌겠지, 그치? 그래서 미끄럼틀 그래서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줄줄줄줄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싹 갈 수 있으니까. 되겠나? 그리고 스키라는 이런 거탈 때도 매끈해줘야겠지. 됐지? 그런 것들. 그럼 자, 운동화 끈은 잘 풀려야 되겠나? 안 풀려야 되겠나? 안 풀려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운동화 끈도 옛날에 되게 잘 풀렸었는데 요즘 그것도 과학적으로 방향이 있어서 안 풀리더라고. 그리고 혹시 그 자동차 가는 게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가로로 서는 거 있거든. 그것도 안 미끄러지게 미끄럼 방지 패드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타이어는